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석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조금 좀 이렇게 예민한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게 특강하다 보면 또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튀김 음식. 이 튀김 음식이 위험하지 않냐, 또 뭐 발암물질 나오지 않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서 또 그러면서 나온 질문, 꼭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대한민국은 치킨집 수가 치킨집 그 식당이 굉장히 많다고도 알려져 있죠. 전 세계 KFC 매장 수보다 우리나라는 이제 치킨집 그 매장 수가 더 많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이런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 하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여기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온 건지 도대체 막 인터넷 찾아보면 뭐 위험하다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섭취량에서는 뭐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또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동안 의학계에서 의료계에서 항상 나왔던 얘기, 그러니까 장수하기 위한 습관, 건강하기 위한 어떤 습관 중에서 꼭 들어가는 게 튀김 음식을 자제하라. 튀김 음식을 적게 먹으라는 얘기는 계속 꾸준히 언급이 됐었죠. 도대체 그렇게 왜 그런 건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어떤 튀김 음식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논란의 원조는 사실은 감자칩이에요. 거의 감자칩이 원조라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좋아하는 감자칩에서 왜 그런 논란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일단 이 감자칩 안에는 이제 아미노산 중에서 아스파라긴이라는 게 있고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포도당, 이거 포도당인데요. 이 포도당 같은 거는 이제 대표적인 저희 분야에서는 환원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환원당이 이제 포도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두 물질이 같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이 두 물질이 같이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고온에 노출되면, 특히 한 120도 정도, 12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명확히 학자들이 분석해 놨습니다. 바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화학 물질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도 되게 복잡해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제가 굳이 이거 복잡한 반응, 굳이 아실 필요 없는 거를 제가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좀 약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보면 여기 글루코스랑 아스파라긴이 고온에서 반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화학 반응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따 드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크릴 아마이드의 그 어떤 독성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국제암 연구소 기준에 따르면 그룹 2A입니다. 그룹 2A.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동물 실험 결과에서 암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고요. 인체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동물에서 이렇게 확실히 암이 보이니까 이건 이 그룹 2A로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많이 섭취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경고하는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뉴런이죠. 뉴런에 대해서도 독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당연히 많이 섭취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실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흡수가 잘 됩니다. 그냥 먹자마자 바로 배출되고 뭐 그런 화학물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감자칩에서 아크릴아마이드 나오니까 이제 감자칩 먹으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은 아크릴아마이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한때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문제가 돼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이런 감자칩 업계에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일단은 이 고온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고온에서 오래 노출시키면 저 아크릴아마이드의 발생량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온도를 낮추면 되겠죠. 최대 온도를 낮춰서 튀기고 동시에 고온에 노출한 시간을 되게 짧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감자칩 업체들이 이게 논란되고 나서 튀김 시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갑니다. 짧게 하면서 했더니 최근에 그런 정부나 이런 여러 관계자들이 검사를 해봤더니 이 감자칩에서 아크릴아마이드 나오는 건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을 수는 없는데 한 1ppm 수준이더라. 1ppm 수준.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양이다라고 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크릴아마이드 측면에서만 보면 감자칩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 그 WHO에서 이런 우려하는 수준, 뭐 하루에 뭐 매일 한 60mg 정도 먹어주면 뭐 위험하다 이렇게 뭐 발표한 바 있는데 실제 그 해당되는 양을 먹으려면 하루에 뭐 수백 봉지를 먹어야 됩니다. 한 700봉지인가 뭐 그 정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크릴아마이드 측면에서만 보면
일반 여러분 감자칩 드실 때는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감자튀김도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자칩과 이제 감자튀김은 좀 별개로 봐야겠죠. 이제 감자칩은 일반 업계에서 이제 이런 공정 시간 이런 거를 이제 단축시켜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줄이는데 보통 감자튀김은 보통 일반 이런 식당에서 여러 가지 뭐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이제 튀겨서 팔잖아요. 근데 그 튀기는 시간이 뭐 이런 감자칩보다는 좀 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험을 해보면 이런 감자튀김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더 높게 나옵니다. 예, 높게 나온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제 프라이드 치킨에 대해서 잠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프라이드 치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고기 자체는 단백질 위주로 돼 있어서 그건 괜찮은데 이제 우리 튀김옷이라는 걸 입히죠. 튀김옷을 입힌 다음에 이제 튀기는 건데 기름에 튀기잖아요. 튀김옷 할 때 그 성분이 주성분이 소맥분이에요. 그러니까 밀가루 성분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은 돼요. 예, 이런 그 밀가루 내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어떤 그런 녹말 성분이 또 분해되면서 나오는 당 성분 이런 게 존재하게 되고 아스파라긴 성분이 있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이런 밀가루도 있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은 돼요. 생성은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생성량을 보면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량이 실제 실험 결과도 있는데 굉장히 적습니다. 예, 이런 밀가루 튀긴 거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요. 예, 감자에 비해서. 그 이유는 그 아스파라긴 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긴 함량이 적기 때문에 아크릴아마이드 측면에서 보면 이런 발생량이 이런 감자튀김에 비해서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아크릴아마이드 측면에서 보면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괜찮은가? 자, 괜찮은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괜찮은가? 근데 뭐 그냥 괜찮으면 제가 이 영상을 안 만들었을 겁니다. 이게 괜찮으면 사실은 그동안 의학계에서 튀김 음식 자제해라 그죠? 기름에 튀기는 거, 뭐 볶거나 튀기는 거 이런 거 자제하란 말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맞죠? 만약에 괜찮다면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언론 기사나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검색하면 어떻게 나오죠? 오로지 초점이 여기만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크릴아마이드 초점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게 뭐 함량이 이 정도 나오니 뭐 1ppm이 나오니 몇 ppm 나오니 이러니까 이 정도 먹으려면 항상 그러죠. 이 정도를 먹으려면 하루에 뭐 몇백 봉지 뭐 얼마 먹어야 된다. 그렇게 먹어야지만 암에 걸릴랑 말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사실은 너무 단순한 접근입니다. 사실 굉장히 단순한 접근이에요. 그렇게 음식은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 안에 그 안에 구성 요소가 성분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커피를 예를 들어도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여러분 커피요. 여러분 커피 안에 보면 여러분 뭐 카페인 있고 뭐 이것도 있잖아요. 뭐 카페인 있고 뭐 폴리페놀 있고 뭐 이것도 있잖아요. 뭐 카테킨도 있고 뭐 하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종류를 다 개수를 세잖아요. 종류를 세면요, 여러분 약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 종류가 1000개가 넘어요. 종류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 뭐 카페인이나 폴리페놀 이런 거는 그중 하나의 예시일 뿐인 겁니다. 제가 얘기 왜 하냐면 아까 그거 기억나세요? 그런 아스파라긴하고 아까 당이 반응할 때 다양한 화학물질이 만들어지고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아크릴아마이드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무슨 얘기냐? 이게 평소에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 물질이 섞여 있어 상관이 없는데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없는데 이게 지금 고온에 또 튀김이라는 게 고온이잖아요. 높은 온도, 굉장히 높은 온도로 노출시키면 때 되면 심지어 여러분들 기름을 끓이기만 해도 되게 발연점 높은 건 200도 이상 되잖아요. 그때까지 막 여러분들이 200도 넘는 데까지 뭐 튀긴다든지 심지어 뭐 150도로만 튀긴다 하더라도 이런 고온에서 이런 일들이 막 노출되면요. 아크릴아마이드도 만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뭐 퓨란이라는 물질도 만들어지고 뭐 벤조피란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그것도 하나 예시고요. 수많은 다양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거 다양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게 돼요. 뭐 아까 말한 그 녹말이 막 분해되기 시작하면서 뭐 포도당도 막 당 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물질들이 존재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튀김옷만 해도 수많은 첨가물들이 들어가요. 소맥분, 밀가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럼 수많은 화학 반응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크릴아마이드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고 그 외에 우리 예측도 하기 힘든 것들이 수많은 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그 만들어지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위험성이 다 밝혀졌느냐?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크릴아마이드 위험성 밝혀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예, 이것도 최근에야 밝혀져서 본격적으로 막 연구들이 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실제 튀겼을 때 발생하는 수많은 화학 물질들은 다 밝혀지지조차 않았다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면 그 안에 만들어지는 물질들, 생성되는 물질들은 다 밝혀지지조차 않았다. 그 변수가 너무 많아요. 밝히면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 주실 수도 있는데 어려워요. 왜냐? 음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커피 하나만 놓고 봐도 여러분 1000개가 넘는데 튀김옷만 해도 그 안에 수많은 물질이 섞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실제 여러분들이 요리할 때 조건이 다 다르죠. 노출하는 온도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130도에서 튀길 거고 어떤 사람은 140도에서 튀길 거고 어떤 사람은 160도에서 튀길 거고 튀기는 시간도 다르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물질의 종류는 그 경우의 수는 정말 셀 수도 없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물질들이 그 안에 다양한 종류의 화학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중에는 괜찮은 것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위험성이 밝히지도 않은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크릴아마이드 하나만 놓고 이게 양이 많네 적네 해가지고 위험하니 안 위험하니 안전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단순한 접근이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의학계에서 그 많은 수많은 자료 조사를 해서 연구해서 튀김 음식 자제란 말을 왜 했겠습니까? 이해되시겠죠? 위험하기 때문인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런 튀김 음식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후라이드 치킨 같은 경우에는 감자튀김보다 발생량이 아크릴아마이드만 놓고 보면 적은 건 맞아요. 하지만 튀김 음식 자체에서는 유해물질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튀김 음식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적어도 이 사실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튀김 음식은 정말 별미로 드시길 바랍니다. 별미.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드시게 되더라도 별미로 드시거나 아니면 소량 무조건 적게 먹으면 괜찮아요. 무조건 어떤 위험한 음식도 적게 먹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많이 먹는 무조건 노출량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이면 가끔씩 적게 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접 이 튀긴 음식을 요리하시게 된다면 역시 최대한 낮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튀기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그 음식 또 이런 튀김 음식 하는 과정에서 또 유증기들도 엄청 발생하고 유해한 화학 물질이 또 많이 또 증기 상태로 날라오게 되면 요리하시는 분들도 또 위험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튀김 음식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섭취를 줄이자. 좋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도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선정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